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지영입니다. 최근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단어 도파민, 그리고 이 사회가 도파민에 중독됐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오늘은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 도파민과 중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 자사 예능 방구석 일렬에서 뵀었죠. 네, 맞습니다. 몇 년 만이죠? 거의 한 3년, 2년,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아, 정말 시간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깜짝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박사님도 도파민 중독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저는 중독에 상당히 취약한 종류의 사람이긴 한데요. 네. 네,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러한 예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네. 사실 에브리웨어 정말 모든 곳들이 도파민이 되는 것 같은데 중독, 그 도파민 요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세요. 중독이 뇌에 스며들 때, 그래서 도파민이 뭔데? 앞서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도파민이 이제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이게 무엇이고 언제 나오는지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도파민은 C8H11NO2라고 하는 유기화학 물질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 탄소 원자가 네네네. 8개, 그래서 C8이라고 이렇게 앞에 붙이고 C8H11NO2, 그러니까 영어로는 디하이드록시펜에틸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네.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파민은 신경세포가 있고 신경세포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분비가 돼서 이쪽에 있는 수용체에 도킹을 하는 그런 형태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네. 학습, 보상, 예측 이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언가 이게 맛있을까? 아니면 저걸 한번 알아볼까? 이러한 형태로 동기부여가 생기거나 호기심이 생기는데도 네.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거네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도- 없으면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학습, 보상, 예측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실제로 인위적으로 쥐 같은 동물에게서 모든 도파민을 다 제거해버리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구석에서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완벽하게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병으로 인해서 도파민 고갈이 돼버린다. 그 케이스가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이 사라지고 이렇게 몸이 떨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것. 네. 이거는 대표적으로 도파민 고갈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도파민이 없다.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고 학습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이 대부분 망가진다라고 보면 되죠. 벌써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엔돌핀이랑 도파민이랑 다른 겁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대요. 네, 완전히 다르죠. 엔돌핀은 엔도저너스 모르핀의 약자라서 사실은 뇌 안에 일종의 마취제 마약. 그러니까 뇌 안에서 너무 아플 때 아프지 마 하고선 분비가 되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아편계의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헤로인, 펜타닐, 헤로인, 펜타닐 그리고 이 아편계 물질들, 그러니까 모르핀 이러한 종류가 네. 말하자면 뇌 안에 자연스러운 진통제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도파민은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로 전달이 되고, 또 대표적으로 뇌의 이제 변연계에서 이 분비가 되는데 왜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자주 얘기를 하느냐? 네. 우리의 욕망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대해 세상에 꼭 알아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 보상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건 아니면 사랑이건 아니면 돈이건 이 대부분의 자극들에 대해서 저건 좋은 거야라고 우리가 학습해가지고 보상을 통해서 배워서 그것들을 계속 찾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제 도파민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살짝 여쭤봤더니 도파민 중독이란 말 자체가 약간 어폐가 있다. 정확합니다. 네. 도파민에는 중독될 수가 없죠. 대신에 중독이 되면 무조건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 회로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아편이건 펜타닐이건 아니면은 뭐 운동, 음식 그 어떤 종류의 자극에 중독이 되더라도 중독이 되고 나면 흥미로운 게 대부분 도파민 D2 수용체의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그럼 그 변화가 어떠한 걸 만드느냐? 다른 종류의 자극에는 아무런 어떤 감흥이나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중독이 되어 있는 물질 또는 중독이 되어 있는 특정 종류의 행위에만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어떠한 종류의 자극, 물질, 행동에 중독이 되더라도 도파민 회로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막 말씀하신 뭐 약물, 뭐 음식, 뭐 탕후루, 뭐 스마트폰, 네. 뭐 도박, 게임 네. 이런 것도 어쨌든 다 도파민과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주로 이제 중독되는 것들에 대한 말씀하신 아닙니다. 거예요? 요즘 사회 전반에 펼쳐져. 참고로 전 탕후루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네. 전 도파민에 설탕만큼 중독되고 싶지 않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저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음식 약합니다. 아, 슈가보이셨군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너무 해맑게. 자,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도파민에 좀 관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중독이 된다라고 하는 현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보면 이거예요. 중독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풀어서 말하면 약물 중독,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몸에 해로울 수 있는 독성 물질이 들어오는 건 인톡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중독이고.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금 도파민 중독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의존증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뇌 안에서 중독이 일어나는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뭐냐? 내가 보통은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을 때 뇌가 이제 업앤다운이 있죠. 근데 네. 뇌는 항상 기본적으로 정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다. 너무 업이 됐다. 그러면 너무 업되면 안 되니까 이 뇌 다운시키려고. 자체가 일부러 다운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늘 술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술이 안 들어오면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다운이 돼버려서. 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한 형태로 어떤 종류의 약물이 오건 어떤 종류의 행동이 들어오건 뇌는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물질이 없으면 또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정상을 벗어나게 돼서 그 물질이나 행동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독 또는 의존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도파민 수용체가 변화를 해서 다른 종류의 자극에 대해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돼도 수용체가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자극이 오거나 아니면 이걸 훨씬 더 많이 해주지 않으면 내가 평소에 어떤 가지던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의존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은 그게 어떠한 대상이건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 의존증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두 번째 키워드 네. 바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그리고 중독에 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 네. 어쨌든 영향을 주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최근 이제 도파민 중독이란 개념이 이제 과용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서 금지된 약물이나 스마트폰, 음식을 끊임없이 이제 찾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 더 강한 걸 다른 걸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좀 더 이제 강한 걸 찾게 되는 걸까요? 점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젠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짜장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근데 이게 중국에도 없고 다른 외국에도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짜장면을 찾는데 너무 맛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더 맛있는 짜장면을 찾아 나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짜장면 그 자체가 맛있었지만 더 맛있게 짜장면을 만드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럼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막 일주일에 짜장면을 몇 번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이렇게 만약에 변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짜장면 중독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상태로 또 가기가 쉽지 않은 게 짜장면 같은 자극은 어느 정도 먹다 보면은 질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처음에는 너무 맛있어서 이 자극이 왔지만 나중에는 똑같은 자극으로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파민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여러 가지에 대입할 수가 있겠지만 뭐 마약 중독자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주 조금의 마약만을 해도 굉장히 큰 짜릿함을 느끼지만 점점 더 강한 용량의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이게 처음 받았던 자극으로는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찾아다니다 보면 의존증 중독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도파민 중독을 이야기할 때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약이 아닌 다른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도 내가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찾게 되고 점점 더 맛있는 거를 찾아 나서서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감흥이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는 그냥 기본적인 기쁨을 뭐 진짜 맛집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맛집 중독 상태라고 부르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도파민 중독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도파민 중독이 맞는 표현이 아니라 자극 중독. 어떠한 나에게 어떠한 것이 더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는가 이거를 이 현대인은 점점 더 찾아 나서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도파민 자극 중독이 되었을 때 알잖아요, 본인도. 아,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탕후루를 끊어야 되는데 나도 아는데 또 찾고 있는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단. 근데 왜 벗어나지 못할까? 이게 이제 방금 말했던 탕후루나 아니면 짜장면, 맛있는 뭐 음식 같은 스마트폰, 경우는 네. 사실은 벗어나기가 쉬운 편이죠. 근데 마약의 종류나 아니면 하다못해 술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여기에 중독되다시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물질이 없으면 내가 다른 어떠한 것에서 그만큼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는 그냥 기분이 좋지만 내가 매일 알코올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항상 슬플 때마다 알코올 아니면 안 돼. 이러면은 이제 뇌가 자동으로 알코올이 들어오지 않으면 비정상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내가 알코올이 들어와야 정상인 상태가 되는 거고 그냥 기본 상태에서 알코올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의존증으로 인해서 알코올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컨트롤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찾아다니다 보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마약 같은 경우가 무서운 게 이제 일상적인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을 만큼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한 방에 분비시켜 버리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강한 100배, 200배 이상의 자극을 줘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같은 종류의 자극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물질이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중독이 되어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자극이 됐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잖아요, 신경 물질. 근데 도파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은 전혀 없습니까? 도파민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영역은 복축, 피계 영역, 그리고 흑질 이래서 이제 특정 몇몇 영역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욕망과 동기부여와 무언가 학습을 하고 보상을 학습하는 이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종류의 신경세포로는 이 학습이나 보상의 메커니즘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네. 난감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스스로 도파민 컨트롤을 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뭘 좋아하는지 내가 선택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스스로의 도파민 분비 메커니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약물이나 아니면 정말 중독의 상태로 넘어가게 돼서 과하게 분비된 경험을 해서 이 도파민 회로 수용체가 한번 바뀌어버리고 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실 나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가 없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강력한 종류의 자극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자극에는 더 이상 이 수용체가 반응하지 않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그럼 이제 정말 심각한 중독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파민에 중독됐을 때 이런 자극에 중독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번째 키워드 띄워주세요. 도파민 디톡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중독된 상태까지 가면 되게 고치기 힘들 것 같은데 거기까지 안 가려면 네. 혹은 거기에 가 있으면서도 얼마 정도 좀 이걸 참아내면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좋은 게 있으면 점점 더 좋은 걸 찾아 나서잖아요. 그쵸. 근데 점점 더 좋은 걸 찾아 나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감흥이 없고 아무리 맞아요. 좋은 경험을 해도 느낌이 없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점점 더 강력한 도파민 분비의 메커니즘을 찾다 보면은 끝이 없이 가서 오히려 내가 원하던 그런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도파민 디톡스는 뭐냐? 정반대로 더 맛있는 맛집, 더 맛있는 짜장면, 탕후루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달 정도 끊어버리면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아예 끊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내가 정말 뭐 맛집 따로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던 그 맛을 다시 먹는 순간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도파민이 분비가 되게 되니까 사실은 도파민 디톡스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 자체가 분비가 안 되면 내가 병적인 상태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자극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모든 자극을 끊게 되면 그러면은 아주 작은 종류의 자극만으로도 다시 이 기쁨, 행복, 이 도파민 분비로 인한 행복감을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도파민 디톡스를 요즘 유행처럼 많이 하고 있죠. 그 기간이 어느 정도면 좀 이게 작동을 해요, 제대로? 변화하는 거는 저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한 달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20일에서 달이요? 3주에서 한 달 정도. 한 달? 네, 한 달 생각보다 너무 긴데요. 저 한 2주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 끊는 거면은
와, 이거 진짜 웬만한 의지로 안 될 것 근데 같은데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네. 내가 아주 중독이 심하다. 한 달로도 안 될 수도 있죠. 있고. 그렇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면은 뇌가 새로운 형태의 보상 회로, 그러니까 어떠한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즉 순응해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셋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좀 마음을 먹고 각오한 상태로 디톡스 들어가야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더 큰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사서 고생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내게 큰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정말 굶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냥 떡볶이건 뭐건 진짜 내가 좋아하던 음식 뭐라도 들어가면 너무 행복한데 근데 맛있는 거를 찾아 나서는 건 아무리 끝없이 이렇게 찾아 나서도 어느 그 만족이 다 되기 어려운 상태로 맞아요.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큰 자극을 찾기보다는 자극을 끊거나 아니면 오히려 사서 고생하는 것을 하고 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주 조금의 자극으로도 얻을 수가 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훨씬 효율적인 방법. 사실 저는 좀 이렇게 금식, 패스팅을 좀 해봤는데 네. 약간 뭐랄까요, 체질 개선도 좀 되고 그 작은 야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식 맛이 원래 이랬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좋은 것 종족 같아요. 단식하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네.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매번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를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제 금식을 때때로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노력하시니까. 네네. 그렇군요. 과거에 이제 박사님이 짐 캐리의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그 주인공처럼 특정 기억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억은 또 덮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억력이 엄청 좋으신데요? 예. 작가님이 준비해 주신 원고를 열심히 참고했습니다. 예. 아주 솔직하시네요. 네. 저희 죄송해요. 방구석 거짓말을 못 벌써 하겠어가지고. 3년이나 됐는데 이거를 다 네네네. 기억하고 멘트까지 기억을 하시다니. 네. 네. 다시 갈까요? 잠깐 동안 큐! 감독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어떤 원리죠? 그 기억이 저장됐을 때 네. 우리가 예전의 기억을 꺼내서 다시 덮어 씌우는 형태로 기억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랑했던 기억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랑의 기억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처받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제대로 관계를 못 가져가고 그럼 이 사람의 경우에는 사랑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리면 아픈 기억들이 주로 떠올릴 텐데 네. 근데 새로운 사랑을 할 때 매번 이게 이제 사랑의 기억이 다른 어느 서랍이나 다른 카테고리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랑했던 기억들이 다시 꺼내져서 새로운 사랑의 경험을 할 때 덮어 씌워져서 다시 저장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하나를 지운다라고 하는 게 이 하나를 건드리려다가 여기에 연관되는 엄청나게 많은 기억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게 현실이라서 짐 캐리처럼 이 영화에서 특정 기억만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지우는 거는 실제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아예 그냥 어느 통째로 기억이 없어진다든지 포맷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덮어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기억을 통해서 그 안 좋은 기억을 덮어 씌우는 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디어 행복한 연애를 하고 나면 사랑이라는 건 아픈 게 아니라 아름다운 그럴 수 거였구나라고 있다. 나의 기억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기억은 항상 덮어 씌워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연구들이 있는 게 법정에서도 누군가의 기억을 조작하는 게 생각보다 쉽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저는 기억이 되게 사람마다 기억을 되게 왜곡해서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기억을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객관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그때 뭐 빨간 차 지나가는 거 봤습니까? 첫 번째 신문 때는 못 봤어요. 이러는데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빨간 차가 있지 않았냐고요?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신문에서 워낙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빨간 차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두 번째 이제 신문을 할 때 돌아와가지고 그때 그 지나가던 사람 옆에 빨간 차 뭐 이야기 나온 거 기억 못 하십니까? 그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같기도 하고. 라고 바뀌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기억이 신문 과정에서 들어온 기억인데 나중에는 합쳐져가지고 기억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전쟁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비행기로부터 폭격당하는 기억이 있었다라고 그 당시 이제 생존자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MBTI T에 가까운 어떤 분이 따져보니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요 비행기는 그렇게 적은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폭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기억을 갖고 있을까? 따져보니까 그 시기에 나왔던 영화 세트장에서 이렇게 걸어가지고선 비행기 모형으로 영화 촬영을 해서
그때 피해자들이 그 영화를 다 봤던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실제로는 저공 비행을 할 수 없는 그 비행기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내가 폭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비행기 모델은 기억이 나지 않던 거를 그 영화를 볼 때 그 기억이 떠올려지고 영화에 나온 비행기 모델하고 맞아 저거였어. 합쳐진 형태로 기억이 되면서 원래의 기억도 그 비행기가 나를 변질되는. 폭격했던 것처럼 나 정확하게 기억해. 이렇게 합쳐진 거죠. 아,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뇌에서 이제 중독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지금 싹 없앨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드렸던 질문인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중독된 뇌 그것만 딱 떼가지고 할 수는 없겠네요. 확실히. 만약에 이 도파민 중독이 싫고, 그러니까 잘못된 표현이지만 중독 상태가 싫다라고 해가지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뇌 영역들을 다 떼내버린다. 네. 중독이 되지 않게 한다. 네. 그러면 이제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종류의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무기력한 종류의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예전에 미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중독자들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비슷한 종류의 실험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엔 도파민과 관련된 영역은 아니었는데 눈 뒤로 이렇게 그 바늘 같은 걸 투입해가지고 뇌 안에다 쑤셔 넣어서 뇌의 특정 영역, 전두엽 쪽 밑에 쪽을 영역들을 파괴를 시키면서 네. 로보토미라고 하는 종류의 수술이었는데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종류의 그런 수술인데 그것을 받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기존의 증상들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정말 좀비처럼 되어버려서 마비됐군요. 아니 실제로 움직이고 말하고 하기는 다 하는데 스스로가 누군지 잘 기억도 못하고 시키면 다 하고 인간 좀비들처럼 말하자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멍한 상태를 무기력한 종류의 사람들이 됐지만 중독 치료했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뭐, 심리적인 예. 문제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던 과거도 있었고 심지어 이 수술법을 개발한 사람은 포르투갈 출신의 의사인데 이걸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었어요. 나중에 취하가 에디가 됐나요? 몬스. 나중에 이 부분의 문제가 밝혀져서 이제 수만 명이 이 수술을 받았지만 70년대 이후로는 금지되어 버린 수술이 됐죠. 아이고. 근데 그 당시엔 또 그게 엄청난 발견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향이 좀 저는 있죠.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파민 중독,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뇌에서 없애버린다. 위험한 상상 같고요. 오히려 내가 이거 아니면 기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더 삶의 조그만 것들, 소확행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무엇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회로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지. 중독 자체 그걸 기쁨을 느끼는 영역 자체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는 되게 위험한 상상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자,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박사님이 언급하신 것 중에 도파민이 부족하면 이 병이 걸릴 수 있다. 이 병에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 이름 자체는 세 글자입니다. 요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좀 들어온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영화 중독인 걸 아는 분도 계시네요. 아, 여기 댓글들 다 보이는군요. 짱구는 못 만져님. 네. 많은 분들이 좀 말씀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신다고 많이 환영해 주시는 분위기고요. 네. 인태준 님이 유튜브 쇼츠에 중독되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더 네. 강한 자극을 찾기 위해서 계속 보게 된다. 맞아요. 네. 그게 쇼츠라고 하는 것의 메커니즘이 우리가 10분짜리 그 영상을 다 보면은 이 영상에 대해서 이제 1, 2분 정도 보면 무슨 얘기를 할지 예측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1, 2분짜리 쇼츠를 보게 되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의 경우에 언제 도파민 분비가 좀 많이 되냐 예측이 안 안될 되는 때. 거에 분비가 많이 됩니다. 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있는 게 사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의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네. 독일 쪽에서 엄청난 프로파간다 전쟁을 그 전쟁의 프로파간다를 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 헛소문과 가짜 뉴스를 엄청 퍼뜨려요. 그래서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버려서 뭐 일본군 위안부처럼 미국에서도 위안부를 보낸다 막 이런 가짜 뉴스도 돌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과 UC 버클리의 학자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 가짜 뉴스가 왜 퍼지는지, 대체 사람들이 왜 이런 가짜 뉴스에 중독이 되는지 꼭 알아내 보도록 해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나와요. Psychology of Rumor라고 그래서 루머의 심리학이라는 그 논문이 나오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도파민이 작동하는 기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나오죠. 사람들은 어떤 뉴스에 중독이 되고 계속 보게 되는가? 확실하게 가짜 뉴스라는 게 판명이 난 뉴스라면 별로 이거 가짜야. 이거는 말이 안 돼. 안 봐요.
근데 또는 소문만 무성할 때 그렇죠. 또는 이게 이거 맞는 거고 나도 이미 아는 거야. 그거 이미 아는 거야. 재미없어. 이렇게 보는데 그게 진짠가? 아닐까? 이게 정말 그런가? 설마 막 이런 종류의 뉴스가 오게 되면 이게 확실한지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뉴스를 꼭 읽고 싶어 하고 이런 뉴스를 읽을 때 도파민 분비가 더 많이 되는 거죠. 실제로 쥐의 경우에도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보상 같은 거 실험을 할 때 내가 레버를 당기면 100% 보상이 나오는 거랑 레버를 당기면 3분의 1, 3분의 2 확률로 나오는 거랑 두 가지 초이스를 주면 보상 때문에만 도파민이 분비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100% 보상인 레버를 누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재미없죠 또. 3분의 1 확률 정도로 나오는 그 레버를 계속 한 4배, 5배 더 열심히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그 쪼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쪼는 맛이라는 게 결국 도파민 분비가 더 많이 된다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비슷한 형태로 인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무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중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뉴설은 사실 매주 어떤 주제를 할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희가 다 의도한 겁니다. 여러분의 도파민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몰랐지 하면서 갑자기 도파민 들고 나왔다가 갑자기 또 저희 뭐 교도관님 모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다 저희가 과학적인 분석에 따라서 준비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이거 쇼츠로 하면 중독성이 올라가는 거는 네. 1분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예측 불가로 인해서 또 보고 싶고 그러면 볼 때 또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분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한 반복으로 점점 여기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답자가 나왔다고 해요. 정답은 무엇이죠? 파킨슨. 네, 네. 맞습니다. 파킨슨. 박사님이 말씀하셔놓고 약간 파킨슨 맞나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까 세 글자라고 그러셔서. 파킨슨 병 빼고. 네네네. 파킨슨 그래서, 네. 맞춰주신 김민수 씨에게 정답이래요. 죄송합니다.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셔서 네네. 박은신 님이 술을 끊으면 도파민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술 마실 때도 계속 도파민 분비가 돼요. 내가 술 마시는 게 좋은 이유가 술을 마실 때마다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게 좋아지는데 문제는 술 아니고 나서 다른 술 말고 딴 걸 통해서 도파민 분비가 조금 더 그러니까 도파민 분비에 대해서 내 반응이 수용체의 반응이 더 둔감해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걸 통해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려면 술을 잠깐 끊었다가 다시 마시면 술 마시는 것도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고 너무 자주 마시지 않는 게 좋은 건데 저도 술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이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지만 그 즐거움은 또 큽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까 쇼츠 얘기 잠깐 나와서 근데 이 쇼츠 많이 보면 요즘 막 치매 걸린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 좀 과학적 좀 그러니까 그게 꽤 과학적으로 있습니까? 정말 치매를 높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근거 있는 논문들은 잘 모르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쇼츠를 무한반복으로 보게 되면은 전두엽과 전전두엽 쪽의 활성화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불멍 때리듯이. 그러니까 내가 노예가 돼서 보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중독이라는 말이 어딕션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아디세레라는 말 자체가 실제로 노예를 만들다.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독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상태가 된다라고 맞죠, 볼 사실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뭘 즐거워하는지 내가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는지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중독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좀 끊어보는 걸 권고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장동선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